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준석 왜 아니 그냥- 최소한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 60 넘으신 분들도 다 담 넘어 넘어갔거든요. 네. 왜 문 앞에서 어. 그 체력으로 뭐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끄럽마.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게. 뭐에 말씀해 주세요. 담을 넘는다는 거 이건 쉬워 보인대요. 힘들어요 진짜. 이거. 평생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합니다.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이나 이런 이재명 사람들은 대표도. 70년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는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안 넘어봤어요. 그러니까 담을 안 넘고 국회 정문 가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요. 네. 저는 이준석의 비겁함과 얍삽함과 기회주의와 교활함과 저는요 이준석이 그날 월담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왜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가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해제 안 하면 근데 이 친구는 무서움에 공포에 질렸던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공포에 질려서 자기가 만약 이 카메라와 이 경찰과 여기에서 만약 이 그 크라우드에서 벗어나면은 자기가 체포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렸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세요. 그날 봐봐. 너 혼자만 너를 그렇게 너 체포 리스트에도 없잖아. 당신 체포 리스트에 있었어요? 사살 리스트에도 없더구만. 체포 리스트에도 없는데 본인만 자기가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야 저렇게 용기가 없고 나는 뭐냐면 그럴 때 용기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옆에서 저기 의원님 저쪽에 넘어가시면 되는 그 저기 누가 보좌관 얘기했죠. 네, 옆에 맞아요. 얘기했어요. 천하람 위원실에 있는 보좌관이라도 아무리 오래 있는 사람 옆에서 시끄럽마 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말이지. 이준석은요. 요번에 명태균 사태 왜냐하면 명태균 사태에서 저 보여줬던 그 기회주의적인 거 국민들한테 했던 거 하나 그다음에 본인이 양도구역했던 잘하는 거 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 이 과정에서 이런 말하자면 젊은이로서의 정말 이 용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렇게 겁이 많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끝났습니다까지는 안 할게. 예. 왜냐하면은 저기 하는 게 근데 이번에 나와서 예. 뭐 자기가 뭐 대선 나오겠다 운운하는 거 난 그 꼴을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나부대냐? 조금 있으면 명태균 리스트에 나올 거거든. 이 명태균 저기서 나오면은 자 보면은 왜냐하면 당시에 당 대표로서 당시에 정당 내에 부정 경선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빌미와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와 이런 거를 본인이 방지를 못했던 당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도 뭐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피해가려는 피해가려는 거라서 정말 나는 저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 플레이로 본인의 살 길을 저기 하는 이런 얍삽한 그리고 그거를 젊은 거로 하고 이렇게 사람 갈라치게 하고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 틀렸습니다. 틀렸다. 틀렸어. 진단을 내셔보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이제 모셔야 되는데 뭐 나오기는 많은 중진 중에 한 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황기정 시장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국민의힘 글쎄, 입장에서. 지금은 누구도 못해요. 안 못할 한다고. 것 같은데 우선은 국민의힘은 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뭐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것부터 지금 삐그러졌어요. 네. 이걸 정상 궤도로 올리지 않고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한 번 길이 빗나가면 끝에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빗나가도 나중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0점 조정을 해놓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네놓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것을 건네놓고 당을 수습해야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수습이 안 될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아니 지금은요. 저는 뭐 딱 빤히 보이는데 쟤네들 저러다가 예. 뭐 한다 어쩐다 운운하다. 왜냐하면 지금요. 자기는 90%가 탄핵에 찬성하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저기 되고 한동훈이 쫓아냈어요. 배신자라고 막 그 인민재판까지 해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조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김무성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런 상태를 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예. 보나마나 권성동이가 예. 그냥 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하는 본인이?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저기 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그때쯤 이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때가 된다. 예. 그럴 때 이제 뭐 비대위로나 뭐로 해서 넘어가면서 저쪽에는 지금 작전이 이것밖에 없어요. 시간 끌어서 그다음에 시간 끄는 동안에 이재명을 계속해서 타격을 해가지고 악마화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항소심과 예. 그다음에 대법원과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이 친구를 끌어내린다 후보에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명태균에 묻은 친구들은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지금 명태균에 안 묻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거의 다 없어. 거의 없는데. 지금 뭐 예를 누가 유승민? 있어요? 예를 들면 유승민을 하겠어요. 포기나. 그러니까 없어요. 유승민은 그러면. 유승민이 거기에 탄핵 동조당에 후보로 안철수? 나올 수가 있어요. 안철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차라리 김문수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김문수나 예.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김문수나 홍준표나 이거 이렇게 홍준표도 만약 근데 이재명을 털어냈다. 자기네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에이, 이재명을 그건 털어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털어내서 자기네들이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음. 이러면은 이제 자기네들 또 한번 탈바꿈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예.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있잖아요. 왜 악마화 작업해가지고 자기네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의회주의거든요.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면서 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당분간에는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버티고 생존하고 시간 끌기로 가자 이럴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반성 없는 비대위가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된데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비대위를 체제를 많이 경험해 보면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드시 기존의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극복한다는 건 탄핵을 반대하는 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건데 지금 누가 탄핵을 반대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예.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 그것도 인정해 주겠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뭐 예를 들면 다 탄핵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똘똘 뭉쳐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에는 예. 비대위로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다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윤상현 인물 탐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은 윤상현 뭐- 내란 아니다. 뭐 통치행위다 이런 소리 하고요. 1년 지나면 다 잊어먹으니까 괜찮다. 그 친구가 그렇게 나부되는 이유가 똑같다니까. 네. 이준석하고 똑같이. 조금 이따 명태균 나오면은 예. 거기서 명태균 어저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윤상현이라고. 윤상현 공천위원장 해가지고 내부에 부정 선고하는 거에 예. 거기에 저기 중에 하나인데 뻔하죠 뭐. 그거 피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윤상현이 벌써 저기 권성동이나 그다음에 권성동이나 윤상현이 속으로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똘똘 뭉쳤다가 내가 대선 나가지 뭐. 자기가 내가 대선 나가지. 아니 그런 마음 그 사람들 마음 속에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예. 그래서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원희룡은 과연 명태균 안 묻었을까? 지난 당 대표 선거할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원희룡 쪽이나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문제는 검찰이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네. 검찰이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느냐, 신병을 확보를 저기 윤석열의 신병 확보를 누가 하느냐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명태균의 이 리스트까지 어디까지 내놓을 거냐 이것도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싶은 뭐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는데 뭐 워낙 뭐 그 친구들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니까 만약 이쪽으로 저기 한다 그러면 다 모든 거 다 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은 이제 여기에서 역사 속에 여기서 뭐든지 붙들어 가지고 여전히 검찰 앞으로도 검찰총장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기소청으로 갈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그저께 조국 대표 수감되는 거 보면 어저께였네. 어저께였네.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요. 지금 수감되는 거 탄핵된 지 2주도 안 됐습니다. 네네. 개헌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속으로 뭐 저는 뭐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이죠.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지금이 2년 반이 아니에요. 지금 한 5, 6년 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에 의한 이른바 소프트 쿠데타가 여태까지 쭉 이루어져 가지고 소프트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적을 다 제거했던 거 아니에요. 조국 제거해.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 다 제거해. 그다음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해가지고 없앨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없애고 저기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거에 걸려가지고 어저께 조국 대표 들어가고 지금도 저것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없애겠다 후보 저기에서 없애겠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말 쿠데타까지 일으킨 셀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셀프 쿠데타가 성공 확률이 92% 3%입니다. 그거를 성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늘리려고 한 저 세력들이 지금 해온 짓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의 사법 체계라는 거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좀 생각을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니네들은 재판 받고 나중에 사면을 받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부터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소위 검찰 그러고 보니까 그쪽에 정무수석이었어. 정말 했는데 정말 문재인 지난한 정부. 과정인데 이번 기회에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본적인 특단의 수술이 필요하죠. 예. 그 점은 뭐 다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우리 이제 김진애 형님은 늘 오시니까 네, 우리 네. 강기정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광주시장으로서의 뭐 각오랄까요? 또 이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임기가 어떤 자세로 일하실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뭐 이번에 국회에서 지혜롭게 국회가 대응해서 계엄도 막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기 있게 정말 계엄을 막아주고 탄핵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뭐 저도 한 사람으로 뛰었습니다마는 정말 잘한 일이고 다행한 일이고 이거 그대로 됐으면 제2의 광주의 아픔이 또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지자체장을 하니까 요즘 고민이요. 민생이 죽겠다 그래요. 소비도 안 되지, 수출도 안 된다 그러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민생을 살릴 거냐. 우리 광주에서 자주 하고 뭐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생카드 지금 7% 할인해주고 있는데 그걸 늘리자 10%까지. 또 공공 배달앱도 더 풀자 그래서 연말에 좀 더 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빨리 안정을 시켜서 이 민생도 좀 활기 있게 돌도록 만드는 거 이거 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잘 해볼 생각이고 우리 광주는 뭐 기아 타이거스 우승도 있고 뭐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고 정말 즐거운 일이 많아. 요즘에 캐스퍼 전기차 광주에서 만드는 캐스퍼 전기차도 64개 나라 막 수출되고 이래서 정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빨리 민주정부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경제나 아니면 문화 발전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 부분을 잘 좀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고향이니까 또 늘 제가 말 김진애 의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고향 김진애 의원님도 마음의 고향, 아니에요? 김진애 의원 정신적 고향. 발언을 안 하시는군요. 어쨌든 제 고향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네. 강민영 시장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김진애 의원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화요일 12시 반에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